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일본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불리는 일본 국채가 외면받고 있는 배경에는 재정 팽창 우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일본 채권 시장에서 20년 만기 국채금리는 한때 연 2.575%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같은 날 30년 만기 국채는 3.185%, 40년 만기 국채는 3.635%까지 상승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전날 일본 재무성의 국채 입찰 부진이 신호탄이었습니다. 평균 낙찰가와 최저 낙찰가 차이가 1.14엔으로 벌어졌고 응찰 배율도 13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나 시장의 외면을 확인시켰습니다. 채권 시장은 일본 정치권의 소비세 인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7월参院 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소비세 감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대책이 없어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36.7%로 미국의 2배, 그리스보다도 높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일본판 채권 자경단이 등장해 반시장적 재정 확대의 금리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소비세가 일본 정부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 비용 증가로 소비세는 재정의 핵심 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식료품 세율을 0%까지 낮추자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5조엔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더 많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금리가 있는 세계의 무서움을 인식해야 한다며 일본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나쁘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재무상 역시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 유지가 시장 신뢰를 지탱해왔다며 소비세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대로 떨어진 내각 지지율과 선거 압박 속에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의 표심을 의식해 감세를 강행할 경우 국제 신용등급 강등과 외국인 자본 이탈이라는 파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권 시장은 이를 우려해 금리로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IMF도 일본 재정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인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 억제조차 해안 거주민 수억 명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럼대학교 크리스 스토크스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진은 5월 21일 과학저널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인 환경을 통해 온난화로 인한 과거, 현재, 미래의 빙산 손실과 해수면 상승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경우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이 급속히 녹아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수미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지구온도 상승폭을 1도에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크스 교수는 1.5도조차 극지방 빙상에는 지나치게 높은 온도라는 증거가 늘고 있다며 현재 기후 조건에서도 빙산 손실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과거 지구가 따뜻했던 시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기온 상승의 폭과 지속 기간이 클수록 해수면 상승도 비례 커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에는 전 세계 해수면을 약 65m 상승시킬 수 있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빙상에서 손실되는 얼음의 양은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2도 상승한 기후에서는 매년 3,7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해안 및 섬 주민 2억 3천만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 1m 이내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기온 상승을 1도 이하로 억제하지 않으면 대규모 이주와 생활 기반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토크스 교수는 현재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4 ppm에 이르렀으며
안전한 온도 상승 한계는 1도 정도로 추정된다며 기온 상승을 가능한 한 조기에 멈춰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1.5도가 끝이 아니라 상승을 멈추는 속도가 향후 회복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며 보다 정밀한 안전온도 설정을 위한 후속 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환경 오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AI 훈련을 위한 초대형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에서 다량의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서남부, 이곳은 xAI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 센터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가동되는 수십 대의 가스터빈이 질소산화물, 폼알데하이드, 초미세먼지 등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민은 숨이 막힐 정도라며 시설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xAI는 AI 슈퍼컴퓨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하기 위해 총 35기의 가스터빈을 설치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지난 3월 항공 촬영으로 이를 확인했으며 4월에는 열화상 촬영을 통해 33개의 터빈이 실제로 가동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거주자들, 특히 호흡기 질환자들의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xAI는 지역민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또 xAI가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터빈 운영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폴령 멤피스 시장은 xAI가 최근 12개의 가스터빈을 철거했고 나머지도 철거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xAI 시설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일부 정치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저스틴 피어슨 주 하원 의원은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질적 일자리 혜택이 제한적일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xAI의 AI 기술 야망과 지역 환경보호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주한미군과 한반도까지 전면 확전되는 미중 간 전쟁 시나리오를 도상훈련으로 시뮬레이션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훈련은 미 국방부와도 직접 연계돼 있어 최근 대만과 중국 간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끼칠 파장을 미 조야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5월 12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축국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가디언 타이거2 도상훈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은 2030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시작돼 한반도와 일본까지 전장이 확산되는 양상을 그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훈련 초반 중국은 대만 침공과 동시에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중 간 재래식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북중 국경지대에 자산을 배치하면서 북한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고무된 북한은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시험하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특히 개전 초기에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수품을 대만에 지원하려 했으나 중국이 한국 정부의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압박은 일부 효과를 거두며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은 한미 양국의 합의로 제한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시나리오 말미에는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북한과의 동맹 조약을 발동해 한반도 개입을 정당화하는 수순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도 한국 공군기지를 향해 저위력 핵공격을 감행하면서 상황은 일촉즉발의 핵 대결로 비화됐습니다. 이 도상훈련은 미국이 고강도 국지전이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이 동시에 위협이 되는 동시다발 전장을 관리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중전선 분쟁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휘 통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안보 대화에서 북한과 중국의 연계된 위협에 대한 정기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 행정부 내부 인사도 본토 위협으로 확전되는 지역 분쟁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각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그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안보 위기의 현실적 위협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